떨어질 듯 하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오를 듯 하지만은 오르지 않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동안에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달러가 100포인트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반등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잠깐 데드캣 올랐다가 훅 떨구게 될 것인가. 한편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었던 미국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만 달러 안팎에서 굉장히 극심한 와리가리를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00달러대를 회복을 해준 가운데 최근 하락했었던 알트코인들 약간 꿈틀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얌전히만 있어준다라면은 돌아가면서 펌핑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스닥이 규제 환경 이유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기관 수용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매체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규제 상황 미국 내에서도 지금 몇 년째 진전이 없어가지고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사업을 포기해버린다니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탓? SEC 탓이 아니겠느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게리 겐슬러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뭔 꼴이냐. 암호화폐 그딴 식으로 규제하면 돼 안 돼? 라고 하면서 비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해당 서한에서 SEC의 접근 방식은 규정 준수와 고객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더 큰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 SEC의 특정 조치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니들은 업계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그냥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만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과연 게리 겐슬러가 해당 서한을 읽고 반성을 할까요? 아니죠. 코웃음 치면서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던졌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시오패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이기 때문에 사람들 피해보거나 답답해하는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죠.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상원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자금 세탁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법안은 고객 정보 수집,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가동, 정부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제재 대상자 사용 차단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은 디파이의 뜻을 아는 것일까 모르는 것일까?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들 사용자 일일이 한 명 한 명 KYC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어제 오늘 좋은 소식들과 좋지 않은 소식들이 뒤엉켜서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Heal the Divide PAC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면 미국 국채 발행량의 1%를 비트코인, 금, 은 등으로 뒷받침하고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하면은 달러 강세 회복과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제는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여러 벤처기업이 싱가포르나 독일, 다른 나라들이 아닌 미국을 찾도록 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이다. 비트코인을 달러화로 환전할 때도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단순히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활용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달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자,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돈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돈을 많이 써야 표가 찍히니까. 근데 달러, 이 법정화폐가 자산에 연동이 돼버리면 함부로 막 찍어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20%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미국이 살아나고 싶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놀이 좋아하다가 패가망신한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만 될 것인데 과연 미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는 프랑스의 유명은행 소시에테 제너럴의 자회사가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암호화폐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나라는 폭동에 불타고 있지만은 암호화폐 관련 부분은 약간씩 발전을 하고 있다. 다음부터는 약간 좀 불안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톰리,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짐 크레이머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는 짐 크레이머를 한때 능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반대로 간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5년 내 20만 달러까지 상승. 자, 불안합니다. 톰리의 저주가 다시 한번 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반대로 찍어버리고 있는 짐 크레이머,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것 같지 않다. 무시무시하죠. 이 말인 즉슨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곧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닥치게 된다면 증시가 녹으면서 비트코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무시무시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피터 시프의 아들 레미가 또 이빨을 깠다라고 합니다. 자, 한때는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로서 아빠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피터 시프의 아들 레미. 그는 최근에 안면을 싹 바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지 않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몇 년 사이에 가격이 빵원에 수렴하게 될 것. 이건 뭐 거의 비트코인 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그는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등을 들어봤을 때 딱 드는 생각, 애새끼가 참 싸가지 존나 없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AI 겁나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터미네이터한테 한번 두들겨 맞아봐야 저런 소리를 안 할 텐데. 자, 한편 피터 시프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비판하더니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NFT 팔아먹으려고 했었죠. 참 진짜 막가는 집안이네. 근데 또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이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여기저기 초빙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정말 이 비트코인에 관련해가지고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불안한 소식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고 있는 바이낸스. 직원들 대량 해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직원들의 복지까지 삭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수익 감소 때문이 아니겠느냐, 바이낸스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그는 말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불안감은 더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낸스가 지난 몇 년 동안의 돈을 쓸어 담았을 것이기 때문에 설마 망하지는 않겠죠.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플랜 B.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 반감기 후에는 50만 달러까지 간드하라고 외쳤는데요. 200주 2평이 매달 500달러씩 상승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봤을 때 해당 가격을 근거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서 자신이 개발한 스톡-투-플로우 모델이 깨지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톡-투-플로우 모델 지난 2021년도에 이 사람이랑 데이비드 웨이브가 내기를 해가지고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져가지고 스톡-투-플로우 모델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 아무튼 비트코인 12만 달러에 이어서 이번에는 50만 달러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돈나무 언니도 한따까리 했는데 누가 더 앞서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느냐 내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는 것인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네요. 7월 첫째 주 기준 30일간 7만 개를 거래소로 옮겼는데 이를 갖다 던졌는지 던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단타자들과 함께 비트코인 매도에 나선 채굴자들.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J분석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조만간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로만 분석가는 최근 비트코인에 있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31,6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떨어지는 시나리오. 그 다음으로는 지금부터 떨어져가지고 29,500달러에서 쌍바닥 찍고 지대로 상승하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석가 로마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29,500달러를 내주게 된다. 그러면은 26,000에서 27,000달러까지 훅 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하베베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얼마 전에 공유했었던 차트 분석대로 숏을 치고 있고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다. 여전히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 같은 대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하락이 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알트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고 있는 알트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매틱이 75센트를 잘 버텨주면은 그래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션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지금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최근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똥만 싸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좀 반등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상승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다음 6개의 이 알트코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텔라 루멘, 솔라나, 토모, LDO, 더스크, 링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스텔라 루멘 차트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지지 확인 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장기 하락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알트코인들 분석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XRP 상승과 함께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시총 100위권 내 코인들 중에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재도 이어졌는데요. 스텔라가 제공하는 허니코인 앱이 케냐,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머니그램을 통한 USDC 스테이블코인 인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소로반도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과연 스텔라 루멘 지속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 8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더리움 ICO 지갑이 움직였습니다. 개수는 무려 61,216개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래소로 바로 이동을 했네요. 던지려고 하는 것인가?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도건의 테라폼 랩스, 도건 지갑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량의 자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해당 지갑에서 31만 달러어치 CBX 토큰을 집어 던졌다. CBX 홀더들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원인치도 만만치 않다. 이 거래소들의 원인치 토큰 잔고가 지난 4월 동안 50%나 증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다 집어 던졌으면 50%나 증가를 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은 거래소에 1200만 원인치를 추가로 입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전부 다 갖다 던지겠다라는 것인데 원인치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아시죠? 광조댓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는 제가 채널을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들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도와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